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K-팝을 두려워하는 이유란 제목의 CNN 기사를 살펴보고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당신이 본 가장 재미있는 K-드라마란 제목의 게시글과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옛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무렵의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서독은 경제적 부가 엄청나게 쌓인 상황이고 동독은 반대로 북한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죠. 서독은 동독의 열악한 환경을 돕기 위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흐르는 강을 서독인들이 오염을 한다며 자발적으로 동독에게 오염의 피해 보상을 해주며 동독의 열악한 환경을 돕기 시작했고, 동독은 급기야 동독인들에게 서독의 TV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문화란 어느 장벽을 쌓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며 점점 강물이 차오르다 보면 그 강물은 댐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우리도 90년대 초반 TV 프로를 보면 미국의 외화와 일본의 만화가 거의 방송을 차지하다시피 했었고,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일요일 아침에 만화극장 같은 것들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한국의 K-드라마, K-팝 등 한류가 강세를 보이며 중국으로 넘어가더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까지 한류의 물결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CNN 기사를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은 문화전쟁을 2배로 늘리고 시민들에게 패션, 음악, 헤어스타일, 심지어 속옷까지 포함하여 남한의 모든 것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메이크업부터 K-팝, K-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열광적인 팬을 찾게 만드는 제품으로 강력한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영향력이 국경에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는 곳은 바로 북쪽 이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영화와 책을 포함한 외국 자료는 일부 국가에서 승인한 예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외국 밀수품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종종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확대되면서 제한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개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는 대중문화의 일부를 포함한 일부 한국 요소가 운동국가로 스며들도록 허용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가 해동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이제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립된 이전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탄압으로 엄격한 규칙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달 초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브리핑에 참석한 뒤 북한 정권이 젊은이들의 옷차림과 말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 여성들은 종종 연인에게 오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북한 여성들은 연인을 남성 동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 씨는 말했습니다. 국내 선전 영화에서도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등 외세의 영향을 보이는 행동을 규탄하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혁명의 맹세한 적이라고 한국 국정원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 정권은 국영신문인 노동신문에서 젊은이들에게 조국의 부름에 충실하라라고 촉구하는 기사에서 외국 생활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용해 사상문화 분야의 투쟁은 총성이 없는 전쟁이다.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문화전쟁에서 지는 것은 전장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상, 헤어스타일, 언어는 생각과 정신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덧붙였고, 청년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더라도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민족 정서에 맞는 선율과 가락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며 우리 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무해한 소고와 같은 것들은 권력의 통제에 대한 훨씬 더 복잡한 투쟁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북한의 관용은 경제적 안정과 국제 외교와 함께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이후로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한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산업적으로 발전한 지역 중 하나였다고 한국 리스크그룹의 이사이자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교수인 안드레이 랑코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고립된 후 그 사람들은 이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급락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면서 중국은 최대 교육 상대국이 됐습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1인당 GDP는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와 비슷합니다. 음악, 음식, 미용 제품과 같은 문화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소프트 파워가 붐을 일으켰습니다. 랑코프는 북한이 남한의 서구와 같은 외국의 영향을 허용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한사회 모델의 효과가 있었지만 북한 모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패션, 헤어스타일, 어휘 등 남한의 매너리즘을 채택한 북한 주민들은 금지된 자료에 대한 접근과 한국에 대한 동경과 동정의 표시라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랑코프는 덧붙였습니다. 이 소프트파워의 위력은 국가 간의 엄청난 불평등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일부 주식의 가격이 치솟는 북한에서 사람들은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1년의 태풍과 홍수 탓으로 돌렸지만 긴급한 식량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랑코프는 북한 지도자들이 불만을 품은 대중의 대규모 봉기를 두려워하는 것,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감히 입을 여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만큼 충분히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더 나쁘다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과 전체 이데올로기적 틀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소련이 서방 상품에 대한 요구가 대중의 환멸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유사합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외국에서 한국인의 삶이 어떤지를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울의 이미지,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윌슨 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전 AP통신 평양 지국장인 진 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영향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단속이 가장 큰 목표라고 랑코프 씨는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에 대한 수년에 걸쳐 시작과 중단을 거듭해왔고 이에 따라 북한의 외국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도 완화되고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후 처음에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고 랑코프 씨는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양 음악을 허용하고 북한 여자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수도 평양에 거주했던 이 씨는 규정이 완화되면서 외국의 영향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북한 사람들은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남한의 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명소에 영문 간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북한 주민들은 주로 중국으로 더 많이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곧 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정보를 밀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USB 및 기타 기술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랑코프 씨는 말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1년에 북한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후 관계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말까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달 김정은과 그의 아내는 평양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남한 가수와 연주자들의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남한 가수들이 북한을 여행한 것은 10년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의 상품과 문화가 외교 때는 유행하고 긴장이 고조되면 금기시되는 한국에서도 같은 전환이 일어난다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인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결국 소통이 두절되면서 회담이 주춤했습니다. 2020년 초까지 이 나라는 코비드19로 인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여 주요 경제 생명선인 중국과의 거의 모든 무역을 차단했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따라 제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점점 더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에 북한은 정부 검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2월 김정은은 소셜 콘텐츠에 대한 더 큰 통제가 올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북한 선전 웹사이트는 K-팝 음반사를 노예 같은 착취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김 위원장이 외국 영향력에 대한 최근 탄압을 촉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그녀는 이것이 국경 폐쇄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물품과 사람들이 국경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거나 갈망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그들은 그 물건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체성에 관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 언어, 우리가 누구인지로 돌아가서 외국의 것을 탐하지 말자. 그러나 그녀는 북한 외교 상황에 따라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당은 외국 콘텐츠에 대한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 메시지는 이런 것들을 탐내고 이 외국 상품을 갈망하는 것이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당신이 본 가장 재미있는 K드라마란 제목의 게시글과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하, 비웃지 않고 말 그대로 크게 웃게 한 K드라마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본 거 지금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보고 있는데 오마이갓 너무 좋아. 나는 유머를 좋아합니다.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고 캐릭터의 관계가 마음에 듭니다. 나는 또한 미스터 퀸의 유머를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코미디 드라마를 추천해주세요. 역시 힘센 여자 도봉순. 네, 드라마가 무거운 부분도 있지만 코미디도 잘하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말 그대로 같은 목록이지만 나도 추가합니다. 응답하라 1988 라켓 소년단. 김 과장님을 추천합니다. 재미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 과장되지만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끔 숨이 가쁘게 웃어요. 빈센조에는 정말 재미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과 응답하라 1997. 좀비 탐정 그동안 너무 웃었어요. 라켓 소년단도 꽤 재미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정말 재미있습니다. 나는 악당과 주연 사이의 역동성을 좋아했습니다. 그 드라마로 여러 번 웃어서 기분이 나빴어. 나의 아저씨는 좀 더 감성적인 드라마였으나 박호산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몇몇 장면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와이키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라마에서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 나는 또한 대안을 찾고 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제가 해외 토론 게시판에 K드라마에 대한 반응을 소개한 이유는 한류는 이제 장르를 불문하고 세계 속에 있습니다. 철의 장막이라 불리는 북한에도 침투하여 북한에선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투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엄청난 문화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한류 문화 침공에 맞대응하기 위해 문화 공정을 하며 애써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일본은 이 한류의 침공에 이젠 회차를 붙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한류의 정착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이 흐름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흐르는 한류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류는 당분간 세계를 호령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